안녕하세요. 시작좋은TV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거래하실 때 매매 시에 종종 있는 분쟁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빌트인이나 옵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매매 시에 가끔 분쟁이 있는 경우도 있고 뉴스에도 왕왕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게 부속물들, 옵션, 빌트인 같은 것들이 과연 내가 가져가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매수인이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에 대해서 분쟁들이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최근 아파트를 매입을 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또 다뤄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시에, 주택 매매 시에 이 빌트인에 관련돼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사전에 당연히 내가 이 집을 살 때 이것들까지 보고 샀는데 당연히 이게 내가 사는 것, 내가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게 보통 매수인들의 입장이고, 매도인들 같은 경우는 난 집을 파는 거지 이것도 파는 게 아니었지 않냐, 이건 내 돈 주고 샀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로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데요. 제일 좋은 거는 최초에 계약할 당시에 집을 보여줄 때 브리핑을 하면서 이 옵션, 빌트인들에 관련해서 주고 갈지 아닐지를 협의를 하고 계약서에 명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계약서에 명기할 때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매수인들은 이 거래 가액, 주택 매매가액에 이 빌트인들 같은 것까지 보고 나는 이런 것들까지 이 가액에 포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분쟁들이 있는 건데요. 자, 이런 부속물이라고 하죠. 이런 부속물들의 처리에 대해서 특이하게 한 줄로 명기해 주는 것이 좋은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 시설 상태의 임대차 계약임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옵션들 같은 거를 나중에 이제 협의를 보고 놀 때는, 퇴거할 때는 원상복귀를 하고 가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간단한 부분인데, 주택 매매 시에는 이게 매매이기 때문에 현 시설 상태라고 하지 말고 본 매매가에 현재 부속물 등을 포함한다 라고 하고요. 매매가액에 이제 그 부속물을 포함한 것으로 쳐서 괄호 열고 우리가 협의해야 될 옵션들 있죠. 빌트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명기해 주는 것이 좋고, 명기가 조금 어렵다 아니면 깜빡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정도의 특약을 넣어주면은 추후에 분쟁에 되게 예방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거는 요식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두가 서로 합치가 되면은 구두만으로도 의사성립이 가능해서 계약이 체결이 됐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꼭 금전이 오가지 않고 계약서를 오가지 않았어도 일단은 계약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서라는 것으로 추후에 분쟁이 갔을 때 소를 제기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명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약은 그 임대인 아니면 매도인, 매수인과 사전에 약정하는 특별 약정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명기해 주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이게 갑자기 말을 바꾸는 거 아니면 사소한 트러블 같은 거를 이제 예방하는 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도 보증금 얼마 아니면 매매가 얼마 가지고 틀어지는 사례도 굉장히 많고, 계약서를 쓰러 그 현장에 양 당사자가 모였을 경우에도 이런 사소한 분쟁 하나 때문에 갑자기 그럼 하지 마, 한두 팩이야 실레이, 이렇게 해서 그냥 계약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을 완성시켜 놓고 그런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에다가 협의를 서로 이렇게 해놓는 게 가장 깔끔하다는 얘기고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빌트인 제품 같은 것들을 명기 안 했으면은 원칙적으로는 협의예요. 협의인데, 이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과 저 이거 할게요 라고 해서 이제 좀 마음을 보인 다음에 하는 것들이 사실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고, 사람 마음이 사실 이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되게 변동도 심하고 변덕이 심하다고 하죠. 변덕이 심하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아무튼 빌트인 같은 거를, 이 집을 전체를 보고 내가 이 집을 살 때는 빌트인을 내가 이것까지도 보고 이 시각적인 효과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사기 때문에, 부가세 개념이랑 좀 비슷하다 보면 돼요. 상가 같은 거 거래할 때 부가세, 별도임이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사실 이 금액이 부가세까지 해서 포함된 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부가세를 10%를 더 낸다는 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거는 경비 처리가 되는 손금 산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10%를 내가 더 내네 라는 생각을 조금 갖게 되는 게 사람 심리인지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기를 해주는 게 좋다는 거고요. 아니면은 빌트인을 정 가져가겠으면은 매매가액에서 얼마를 조금 깎아주겠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차라리 이걸 내가 빼간 만큼 그냥 그 금액으로 그냥 내가 가구를 새로 드려야겠다, 빌트인을 새로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서로 피차 그것도 협의가 되고 양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옵션 상태를 현 시설 임대차 상태로 계약한다, 현 시설 상태 그대로 임대차 계약한다는 건 전월세 특약의 가장 보편적인 관례이기도 하지만, 매매는 현 시설 상태라는 표현보다는 부선물을 매매가액에 포함한다 라고 표현해주는 게 더욱더 정확하고 논쟁의 소지가 없다는 게 요약되는 말이고요. 자, 결론적으로 실무에서 원리 원칙대로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너무 곧게 가는 것보다는요, 결과적으로 상호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협의를 하는 것도 나름인데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해서 뭐 주택 임대차 보호, 이거는 매매권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임대차 보호할 시에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작성을 하는 것 중에 임차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항들은 특약에 의해서 양 당사자가 협의를 했어도 무효 처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임대차 관련해서 질문이 많아지거나 제가 올려드릴 것이 또 생긴다면 남겨드리겠지만,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강행 규정이고, 편면, 한쪽만 위주로 생각을 해서 강행 규정을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이거는 협의가 효력이 없는 얘기지만은 우리는 지금 매매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매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를 양보하면 나머지 한쪽에서도 이렇게 좀 웃으면서 그런 태도를 마음에 들어 해서 보통은 협의가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근데 또 이렇게 간혹 가다가 호의가 반복돼서 권리로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영화 명대사기도 하죠.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아무튼 서로가 협의와 이렇게 좀 웃는 얼굴로 양보를 한다면 원활하게 좀 이렇게 웃는 얼굴로 계약을 마무리 짓고 도장을 찍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결론적으로 한두 번 호의로 내 마음이 편하다면은 그건 또 내 마음에 대한 또 다른 호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또 베푸는 것만큼 기분이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양 당사자가 그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해서 원활한 계약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부속물 등의 가액을 매매가에서 포함한다라는 특약을 달아주면 제일 좋고, 그 전에 사전에 이렇게 고지를 이 빌트인은 가져가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서 의도와 의중을 명확하게 표현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조율을 해보시고, 또 중개사분이 계시다면 중개사분께 이렇게 좀 조율해줬으면은 거래를 하고 싶다, 그러면 거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정확히 의사 전달하신다면은 또 브리핑 하기에 또 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